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살벌한 아침, 눈 뜨기 싫은 아침, 추운 아침. 성냥 서세요. 이제 성냥이 더 팔아야 하나요? 살벌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자면서 미국 시장 보고, 4시경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 보고, 지금까지 보고, 살벌하네요. 정말 이 추운데 밖에 나가서 성냥이라도 팔아야 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추운 연말, 산타넬리는 이미 이제 날아간 지 오래됐고, 정말 살벌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번 시장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어제 소매 판매가 침체로 나타났네요. 네, 전월비 마이너스 0.6% 감소를 하는 아주 모습이 침체된 모습이 드디어 이제 숫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전월은 이제 플러스 1.3%로 아주 좋았는데 이번 달은 마이너스 0.6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소매 판매, 소비, 임금, 고용 이런 마지막 남은 미국의 마지막 경제를 버티고 있는 이 버팀목들이 무너지는데 파월은 이게 무너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경제가 무너져야 된다. 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 시대에, 이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시대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데 이 디지털 시대에 이 인플레이션을 그렇게까지 중시해야 되는 경제 지표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지만 일단 무너져야 인플레이션이 확 빠질 것이다. 자기는 경제는 모른다. 자기는 인플레이션만 잡는 게 자기 목표다. 어제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질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유럽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 강도는 줄였지만 횟수나 기조는 유지한다. 양수 겸장으로 두들겨 패고 있는 거죠. 이제 성냥이라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성냥. 나이타라도 여의도에 가서 나이타라도 성냥이라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여의도 6번 출구 앞에서. 네. 그럼 이제 와서 우리가 포지션을 줄여야 하나? 이 마지막 또 영원한 질문 앞에 또 서 있습니다. 답이 없죠. 머리 아픈 그런 아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 회의 쪽 국내 다 봐도 이렇게 프로등딩 하는 날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살짝 플러스가 나는 국가나 어떤 지역이 있는데 다우, 나스닥, S&P, 니케이, 상해,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한, 그것도 살벌하게 하락한 그러한 글로벌 시장의 아주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금일 12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증시 2%대, 3%대 하락, 소매 판매가 급감했다. FOMC 후폭풍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0.6% 하락, 올해 최대폭 감소이다. 22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50bp 인상, 내년 3월부터 양적 긴축도 하겠다. 20 총재 빅스텝 밟았다고 피벗 아니다. 꾸준한 속도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리카르도가 아파 죽겠는데 상체에 소금을 뿌리신 거죠. BOE가 기준금리도 또 0.5%포인트 50bp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 미국, 중국 기업 36개의 수출 통제 대상을 추가했다. 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골드만삭스가 2023년 공급 부족의 원자재 가격 43% 상승할 것이다. 이제 원자재 가격은 안정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은 좀 의외네요. 자, 여기서 골드만삭스를 제가 항상 눈여겨보라는 거죠.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은 뭘로 먹고 사냐? PI 투자, 자기 회사 자본금을 투자해서 사는데 그 중에서 뭘 제일 많이 투자하냐? 원자재를 제일 많이 투자를 하죠.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급속히 하락하면서 손실을 좀 봤을 것 같아요. 먹었던 걸 좀 많이 토해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보스틱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전략이다. 그래서 골만삭스가 원자재 이야기를 하면 믿지 마라. 이게 제가 30년 동안 이 자본시장에서 골만삭스를 보는 저의 시각이죠. 머스크 테슬라 주식 35억 달러를 매도했다. 이 부분이 오늘 큰 뉴스였죠. 트위터 재정 압박 영향인데 자기 머릿속에는 이제 테슬라와 자율주행 전기차는 없는 거죠.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행히 테슬라 주식은 약간 빠지면서 너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합 혼조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한번 봅시다. 0.81% 상승하며 104.61 다시 킹달러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우리나라 다시 1300원대 위로 올라오는 뭐 금리 차가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원화 약세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한국 주식시장 오늘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딱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도 힘겨운 날이 될 거로 보입니다. 미국 국채 한번 봅시다. 국채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하락으로 가 있네요. 2년짜리는 4bp 하락, 10년짜리는 4.9bp 하락. 금리가 빠지는 것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마냥 좋은 건 아닌데 일단 금리라도 좀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WTI는 1.74% 하락해서 76.22달러. 경기 침체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애플이 4.93, 여러분 애플이 4.94 빠진 것도 참 오랜만에 보네요. 136달러. 애플도 이제 마탱가리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테슬라 형님, 이 어떡합니까? 157.99달러. 170달러 이하면 매수하라 했는데 157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매수하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포를 보니까 제가 30배 초반까지 내려왔던데 네, 사서 기다리면 올라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4.05% 하락, TSMC도 2.31%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52% 하락, 메타 플랫폼스도 5.09% 하락. 모든 게 하락한 그런 하루입니다. 네, 노블록스도 15.95%나 하락을 했네요. 네, 노블록스를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항상 얘들은 뭐 활성화 지수가 감소하는 것이 영향을 크게 미치죠. 네, 활성화 지수가 여러 가지 숫자적인 측면에서 모든 게 매출도 줄고 활성화 지수도 줄면서 크게 유타를 맞은 게 노블록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바백스하고 노블록스하고 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17,425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04% 이렇게 하락을 했네요. 뭐 머리가 아픈 그런 하루죠. 뭐 결론 한번 봅시다. 뭐 결론은 오늘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제 이제 우리나라는 미리 얻어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돌아섰으면 우리나라도 돌아설 확률이 많은데 어제 한국 주식시장 두들겨 맞았지만 추가로 오늘 당연히 두들겨 맞을 것이다. 미국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금요일이라는 시기적인 것들, 네, 주간 마지막 날이라는 거 이러한 것들, 그다음 모든 것을 뭔가 좋을 만한 것들이 없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모두 작용해서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좀 슬픈 날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각 섹터별로 한 번씩 보면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핫한 게 그 엔터와 그다음 컨텐츠죠. 네, DNC 미디어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도 이제 크게 올라갈 상황은 아니 물론 IP 같은 거로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IP들이 성공하면서 웹툰, 웹소설 관련 IP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숫자를 보면 아직까지도 뭐 계속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것은 거의 없는 거죠. 이런 데에서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래서 컨텐츠주에 대한 기대는 좀 줄여라. 너무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두 번째는 또 핫한 건 5G인데 5G는 시장에서 이게 단기 테마이지 장기적으로 쭉 끌고 올라갈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업종 자체가 숫자로 뭔가를 증명해 주기는 좀 약한 모습. 따라서 시장이 크게 폭락했을 때는 같이 하락할 확률. 그래서 오늘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두들겨 맞을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엔터도 조정을 받고 들어오고 엔터는 이제 올라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조정으로 나설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레몽레인 뭐 이런 애들 컨텐츠 중앙 많이 받는 컨텐츠 중앙은 제가 어제 우리 카페에서 제가 조사해서 분석을 해놨는데 이유는 하나요. 뭐 기관 투자가 8만 주씩 갖다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에 많이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좀 줄이고 가자. 지금이 줄여야 될 때다 생각하고 8만 주를 갖다 시장에 띄고 팔아버리더라고요. 컨텐츠 중앙 하락의 원인이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모더나발 mRNA 항암 백신 흑색종의 적응증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오래갈 그러한 단기 테마로만 보이지 바이오는 금리와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가 추가로 하락해서 쭉쭉 바닥에 있어야 이 바이오 쪽이 더 좋아지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단기 일부 종목에 국한된 테마인 것 같다.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올릴 모든 것은 없는 거죠. 그쵸? 네. 이제 코로나 감기약 정도가 단기로 남아 있는데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중국은 난리가 났더라고 정말. 네. 코로나 감기약은 좀 덜하게는 보이는데 좀 그 성장 동력이 좀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 이것도 오늘 같이 빠질 때 함께 두들겨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맞고 내려오면 한번 사볼 만하다 바닥에서. 네, 그런 조정을 받으면 감기약 정도는 뭐 그 정도 단타로 한 5에서 10% 정도 보고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나아 보인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충격이 커서 뭔가를 막 정리하는데 서랑 막 말이 정리가 잘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날도 춥고 주머니도 춥고 여의도에서 이제 성냥 팔아야 될 그런 어려운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스터디 모임은 내일이죠. 네, 여의도 정경예관 2층에서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2차 전지하고 내년 시장 전망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토픽을 가지고 우리의 열정의 시간을 꾸준히 뚝심 있게 꾸준히 주식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니까 꾸준히 공부하고 또 찾고 또 깨지면 다시 자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또 정돈해보고 그렇게 묵묵히 갈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은 정말 힘이 안 난 시작입니다. 날도 춥고 또 여러분들의 그 주말이 시작인데 오늘 좀 우리가 생각과 반대로 뭔가 좀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런 반전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